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데이터지능 및 학습연구실에 있는 석박통합과정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올해 시그아이알에서 발표를 제가 직접 가서 한 논문이고, 제목은 Why is normalization necessary for linear recommenders고, 추천에서 사용되는 선형 모델에 normalization, 정교화를 적용하게 되면 인기도 편향과 이유 편향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밝힌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발표했을 때 이제 사진과 포토롤에서 찍은 거, 그리고 뱅킷, 그리고 파도바 옆에 30분만 이제 가면, 기차로 30분만 가면 베네치아가 있는데,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이 5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트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이 태스크인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좋아할 법한 항목을 추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검색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찾는 반면 추천은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인 거죠. 이 추천 시스템에서 제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협업 필터링,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CF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사이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상품의 이름, 사진과 같은 정보 없이 오직 이 사용자의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이 스토리 정보만을 가지고 추천 시스템이 이 정보를 학습을 해서 이 사용자 좋아할 법한 항목을 추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CF 모델들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선형 모델과 비선형 모델로 분류가 됩니다. 좀 되었지만 이러한 딥러닝 모델들의 발전으로 이런 비선형 모델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왔고 성능도 좋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 추천 시스템이라는 도메인에서는 선형 모델이 비선형 모델보다 잘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뉴럴 모델들은 오버피팅에 좀 취약할 수 있고 아무래도 웨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 이터레이션 에폭을 매번 돌아야 된다는 계산적으로 조금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선형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인 리니어 오토인코더, 선형 오토인코더는 성능도 높고 인퍼런스 타임도 빠르고 트레이닝 타임도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데이터 정교화, 노멀라이제이션이 왜 필요한가를 보면 첫 번째로 파퓰러리티 바이어스, 인기도 편향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2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헤드, 그러니까 상위 20% 그리고 하위 80% 테일 아이템의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노멀라이제이션 하지 않았을 때는 헤드 아이템을 좀 더 잘 추천해주고 심지어 테일 아이템 거의 추천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LA에 적용하게 되면 테일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더라 라는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교화를 이 LA에 적용하게 되면 네이버후드 바이어스, 이웃 편향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래 그림은 데이터셋 6개를 2가지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그룹은 호모필릭이 높은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셋 안에 있는 사용자 혹은 항목 간의 유사도가 높은 비슷한 사용자, 비슷한 항목이 이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반대로 이제 비슷하지 않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을수록 LA에 노멀라이제이션 제공했을 때 성능 향상폭이 크게 되는 것을 보았고, 물론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비슷하지 않은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도 성능이 오르는 것까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많이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글로벌한 이런 패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이제 저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 선형 오토인코더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의 아이템 to 아이템 웨인 매트릭스, 사실 아이템 간의 시뮬러리티가 학습된 매트릭스 B를 하나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할 때 이 안에 엔트리에 채워진 값들은 이 유저가 해당 영화를 봤나 안 봤나를 가지고 바이너리로 이제 0과 1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 경우를 1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다시 원복하는,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매트릭스 B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B를 결국 활용을 해서 이 LA가 이제 최종적으로 추천도 해주게 되는 건데, 이 B를 구하는 과정이 이 오브젝티브 펑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대로
이 옵티마이제이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수행해주게 되면 크게 큰 학습 과정 없이 바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 B를 구할 때 이 식을 보시면 X 트랜스포즈 X라고 해서 이제 아이템에 대한 그램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이 그램 매트릭스의 각 엔트리는 두 아이템 간에 얼마나 이제 동시 등장했냐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LA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popularity bias. LA는 과도하게 인기 있는 항목을 위주로 추천해 주더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웃 항목이라고 해서 LA는 다른 뭐 그런 추가적인 방법 없이 그대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로컬한 정보, 전체적인 글로벌한 정보를 보지 못하고 좀 일부 로컬한 정보에 치우쳐서 노이즈한 정보에 좀 휘둘릴 수 있다라는 이유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해결하고자 저희 노멀라이제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기도 편향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유 편향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색이 칠해져 있는 동그라미 부분은 유저가 되겠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저 A와 B가 사실은 클릭한 정보는 이제 블루 셔츠가 있긴 한데 A는 사실 이 블루라는 이 색상 자체를 좋아하는 유저고 B는 셔츠라는 그 상품을 좋아하는 유저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유저는 이 하나의 셔츠라는 블루 셔츠라는 아이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유저는 비슷하다 해서 예를 들어 이 유저 B에게 이런 블루 아이템들을 많이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유저 B는 선택한 아이템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유저 B는 원치 않은 이제 아이템을 추천받게 되는 이런 노이지한 CF 시그널에 영향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추천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다음 그림처럼 울퉁불퉁한 뭐 이렇게 아이템 클릭 분포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템 클릭의 분포를 조금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파블리티 바이어스도 있겠지만 다른 바이어스들도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주어진 데이터 자체의 값 자체를 뭐 사용자 측면 혹은 항목 측면에서 어떻게 좀 더 기여도를 좀 다르게 만들 것인가 각 사용자, 각 항목의 기여도를 다르게 만들 것인가를 다루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인베딩 크기를 뭐 유닛 벡터로 만드는 게 뭐 L2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배치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학습 과정 자체를 좀 안정화 또는 뭐 가속화 시키는 역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서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 제일 큰 이유는 LA라는 선형 모델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이론적으로 분석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LA 선형 오토인코더의 노멀라이제이션 어떻게 적용해 주는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 항목 디그리 매트릭스입니다. 이, 이, 이 디그리 매트릭스는 왜 활용해 주는가 하면 저희가 그 LA의 솔루션을 봤을 때 그램 매트릭스가 이 X 트랜스포즈 X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X에다가 저희가 노멀라이제이션 적용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시메트릭 노멀라이제이션이다 그러면 이 X의 앞뒤로 유저 다이고널 그 디그리 매트릭스 그리고 뒤에는 아이템 디그리 매트릭스가 곱해지게 되면서 이 X의 값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런 결과가 결국 이 그램 매트릭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그램 매트릭스는 결국 이 솔루션 B를 이루게 되니까 이렇게 영향이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했을 때 아이템 디그리 매트릭스는 이 열 단위로 더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템이 클릭을 몇 회 받았는가가 되겠고 이제 다이아고널이 이루어지게 되고 유저 디그리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행별로 이 유저가 클릭한 아이템의 뭐 개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개수로 다이아고널이 이루어진 이제 대각 성분만 이제 채워진 이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직 제가 제대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간단한 예시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매트릭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냥 그램 매트릭스 X 트랜스포즈 X라고 할 때
좀 파퓰러한 아이템들을 i1, i2, 그리고 반대 언파퓰러한 아이템들을 i3, i4라고 하면 아무래도 파퓰러한 아이템이니까 이 클릭 횟수가 많겠죠. 그래서 이 위에 좌측 4개 엔트리만 보더라도 값이 크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시메트릭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최종적인 이 솔루션의 이제 값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LA 솔루션 자체가 이 i1이 파퓰러한 아이템이고 i2가 파퓰러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시밀러리티가 좀 높게 나오고 나머지 언파퓰러한 아이템과는 시밀러리티가 많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시메트릭 노멀라이제이션만 해주더라도 이 셋 간의, 그러니까 이 i1과 나머지 세 아이템 간의 시밀러리티가 조금은 비슷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이 아이템들을 추천해주는 비중이 비슷하게 되고요. 노멀라이즈 하지 않으면 파퓰러한 아이템을 위주로 추천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기존에는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정교 방법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존재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디서 어떤 논문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더 주로 활용을 하는 것들을 제가 갖고 왔고요. 첫 번째는 랜덤웍이고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보여드린 시메트릭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노멀라이제이션의 특징을 이제 두 바이어스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한 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칼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LA 솔루션, 이 해에 들어가는 이 그램 매트릭스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다는 데이터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이 약자로 저희가 실제로 제안을 한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워크랑 시메트릭 노멀라이제이션은 파퓰리티 바이어스를 뭐 어느 중간 정도 수준 혹은 뭐 더 강하게 이제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네이버후드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강하게 이제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 제안 방법 단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하게 좀 조정이 된다. 무조건 완화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안 방법과 이제 실험을 이제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이 정교화 방법 단은 그 일반화된 표현 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LA의 그 클로즈 폼 솔루션 해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p 틸다 단 같은 경우가 이 그 아이템 디그리 매트릭스에는 이제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유저 디그리 매트릭스에는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구성이 된 어, 형태입니다. 여기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1이면 이제 랜덤 그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한 LA가 되겠고요. 여기서 알파만 0점으로 바뀌면 시메트릭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LA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크게 두 가지의 컴포넌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알파를 적용한 아이템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베타를 적용한 유저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 단의 그램 매트릭스에다가 유저 어댑티브, 그러니까 유저 디그리 매트릭스를 제외한 형태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노이징을 한 효과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디노이징은 이제 아래 논문에서 말하는 디노이징 효과인 건데, 예를 들어 저희가 LA는 오리지널 매트릭스 X를 다시 재복원을 하게끔 만드는 매트릭스 B를 학습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노이징 효과라고 하면은 이 인풋 매트릭스 X에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은 그 오리지널 매트릭스를 복원하게끔 하는 능력을 매트릭스 B에게 이제 한양을 시켜주는 건데, 그러한 디노이징 능력을 이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함과 동시에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파퓰러리티 바이어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크면 클수록 파퓰러리티 바이어스를 더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특정 데이터셋이 진위 계수가 높다. 진위 계수가 높다는 것이 이제 이러한 파퓰러리티 바이어스가 많다는 건데, 그럴수록 알파를 낮춰서 파퓰러리티 바이어스의 효과가 그대로 발현이 좀 되게끔 하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 파퓰러리티 바이어스가 좀 많은 진위 계수가 높은 두 데이터셋에서는 알파 값을 좀 작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그 파퓰러리티 바이어스가 좀 적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알파 값을 좀 더 크게 설정을 해주는 게 AOA 성능, 전체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유저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 단순합니다. 이 X 트랜스포즈 X 사이에 유저 디그리 매트릭스가 이제
마이너스 베타승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 유저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네이버후드 바이어스, 이웃 편향을 이제 잘 조절을 해줍니다. 이 이웃 편향을 어떤 식으로 조절해 주냐 되냐 하는 이제 매트릭은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서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베타를 어떻게 조절해 주면 좋은가 하면 특정 데이터셋이 이 호모필리 레이쇼 값이 크다 하면 이 데이터셋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아이템들의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 베타를 높게 해줘서 유효한 그런 글로벌한 정보만 남겨줘서 두루룩 이제 B를 만들겠다. 최종적으로 이 솔루션 B를 만들겠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저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베타에 따른 네 가지 데이터셋의 성능을 살펴봤고요. 이 중에 상위 두 개의 데이터셋은 이 호모필리 레이쇼가 높은, 그러니까 아이템 간의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셋이 되겠고, 비슷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라는 데이터셋이 되니까 베타 값을 높여서 전체적인 그 글로벌 패턴을 좀 더 포착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반대의 데이터셋은 오히려 이 베타 값을 낮춰서 성능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 성능을 보시면 뭐 뉴럴 CF 모델, 그리고 리니어 CF 모델, 그리고 비교하는 그런 다른 선형 오토엔코더 모델들을 이렇게 세 그룹과 저희가 이 선형 오토엔코더 모델에 각각 단이라는 방법으로 적용했을 때 성능을 살펴봤을 때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비슷하거나 좀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는 결국 단만 적용하더라도 기존의 이 LA들의 성능을 크게 끌어올 수 있다.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형 오토엔코더에 저희가 제안을 한 노멀라이제이션 단을 적용시켜주면 인기도가 낮은 테일 아이템에 대해서도 크게 성능 향상이 있었고 저희가 미처 여기에는 다 실지 못했지만 언바이스드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비편향 평가 지표에서도 성능 향상이 큰 것을 총 6개의 데이터셋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노멀라이제이션과는 달리 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인기도 편향과 그 이웃 편향을 좀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다는 그 데이터셋의 특성, 뭐 진위 계수,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홈필리 레이쇼에 따라서 쉽게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